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체 않은 옥군입니다. 6월 8일 오전 9시 55분입니다. 제가 궁금했었던 게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5년 전 영상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지하고 계시고 충분히.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어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는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죠. 그걸 지금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에 올릴 입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온 유튜브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는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지 지금 뭐 들어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일단은 뭐 들어놓거나 한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그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그걸 원하지는 당연히 않으실 테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전쟁이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문수 문수영은 역시 문수영은 머리도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참 약자 편에 서는 분이죠. 그분은. 이재명 후보하고는 좀 대척점에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하늘이 낸 것처럼 그렇게 대비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현실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만약에 드라마가 이런 대본으로 나왔다면 야 이거 너무 유치하다 그랬을 거예요. 뭐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양쪽이 너무 대비가 너무 확실하게 되니까 야 좀 비현실적이다 재미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처럼 정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대척점에 있는 분이죠. 캐릭터상.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김문수 후보는 현충원 참배했을 때도 그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원래 대통령 당선자가 현충원 참배를 먼저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던가 했어요. 그럼 원래는 이제 후보에서 진 후보는 이제 대선에서 진 후보는 이제 뭐 그 대통령 된 사람에 대한 예의죠. 잠깐 이제 시쳇말로 좀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예의인데 김문수 후보는 이제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신이 당선될 게 이게 뒤집어졌구나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속으로는. 근데 그거를 지금 표현하면은 너무 사회적인 혼란이 커지니까 이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죠.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그런 식으로 막 선동하는 방식으로 김문수 후보가 야 이거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김문수 후보가 일단은 그 처음에 대선이 끝났을 때 그 승복하는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김문수 후보는 일단 최대한 혼란은 막아야 된다. 우선은 그걸 최우선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여기서 승복 안 하고 내가 바로 투쟁을 선언하느냐, 승복을 안 하고 그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승복 선언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지지자 중에 어떤 분이 막 뭘 승복해! 막 이렇게 소리치고 그랬죠. 부정선거잖아! 이러고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거를 김문수 후보가 그냥 무시하는 걸 그때 봤거든요. 그 화면을. 그럼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보건데, 그때 몰랐던 거죠.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나중에 가면 알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퍼즐이 맞춰져야 알게 되니까. 그럼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미 그걸 알고 계셨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 승복 선언을 할 때 그 전에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승복 선언을 하는 게 맞느냐, 할 것인가, 아니면
승복하지 않고 바로 투쟁을 선언할 것인가? 이것은 부정선거다라고. 그런데 그런 판단을 내리신 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두 가지 정도. 일단은 큰 혼란은 막아야 된다.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승률이 좋겠느냐. 네, 승률 좋은 쪽을 선택하셨겠죠. 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는 머리가 좋으세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저쪽 전문가시고, 지금은 만약에 여기서 승복 안 하고 싸움을 걸게 되면, 바로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진다. 불리하다. 지금 우리가 왜 국민의힘도 정비가 안 돼 있고, 지금 우리 군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 국민의힘 예, 그거를 김문수 후보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승복을 하시면서, 이 전쟁은 지금 당장 전쟁을 선포하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진다. 저쪽의 세력이 너무 막강하다. 사법부 어느 정도 거의 장악하고 있지. 검찰도 어느 정도 거의 장악하고 있지. 경찰도 어느 정도 거의 장악하고 있지. 선관이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방송. 예, 공중파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저쪽이. 그런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었으면, 그 정도 차이가 안 났었으면 김문수 후보가 성격에 내가 보기엔 웬만하면 바로 승복 안 하고 전쟁하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또 애국하는 마음이 너무 진정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돼요. 예, 제가 보기엔. 그러면 이제 판단이, 이거는 지금 전쟁하면 지겠는데, 이 느낌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전쟁에 지면.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신중한 거죠. 신중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느리더라도 실패하면, 지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예, 지금 퍼즐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김문수 후보처럼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 리더로 지금 나타나신 거죠. 하늘이 하는 일이들 그렇죠.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오늘 조금 좀 희망적인 느낌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잘해왔죠. 그분은 승부에 있어서 반칙 안 가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향해서 온갖 반칙도 써가면서 공격을 했죠. 네. 그런 공격을 워낙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측면이 있죠. 제가 이 세상 현실을 살아보니까 어떤 집단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 집단의 우두머리는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네. 작용 반작용이라는 물리적 법칙처럼 우두머리가 되면 그 우두머리가 받는 저항이라는 게 생기는 게 시기와 질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그 시기와 질투를 기가 막히게 잘 이용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공격을 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분이에요. 반칙까지 섞어서 공격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어마어마한 전투력,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도 지금 몰려버린 거예요, 저렇게. 이재명 후보가 그쪽 능력이 워낙 탁월해요.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시는 당시에는, 지금도 저는 실질적인 대통령이라고 보는 면이 있지만 어찌됐건 그 당시에는 온 세력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우두머리잖아요.
그 힘이 항상 작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한 거죠, 이재명 후보는. 그건 잘하니까요, 자기가 그런 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사실은. 그 범죄 혐의까지 엄청나신 분이 그걸 다 뚫고 다 이겨내고, 그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 시기와 질투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그 공격을 한 거죠. 여론몰이를 하고, 방송사도 그걸 그런 식으로 장악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도 방송사가 이제 좀 적어돼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나타난 뒤에 더 그게 장악력이 강해졌을 거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걸 잘 이용해요. 그러니까 그 방송사나 뭐 의사협회나 이런 노동계나 이재명 부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의 기름만 살짝 부어주면 그냥 완전히 그냥 잡아먹으려고 들 테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런 걸 잘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지금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어젯밤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뭐냐면, 그런데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 자리는 이재명 후보가 여태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시기와 질투를 이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회피할 수 있는지는 이제 아직 모를 일이에요. 여태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회피 능력은 정말 뭐 오락으로 따지면 정말 뭐 사기캐였어요. 회피가 엄청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회피하고 또 차원이 다른 회피가 그거 시기 질투를 받게 돼요.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공수가 전환된 거죠. 공격을 할 때는 말이죠. 반칙 쓸 수 있죠. 근데 수비는 반칙 쓰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하나의 마지막 관문 같은 게 있어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그게 되게 어려운 관문이에요, 그게. 그런 상황에서 또 상대편 진영에 김문수 같은 사기캐가 문수영도 사기캐거든요,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사기캐예요, 제가 보기엔. 반칙까지 써갖고 그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건 거의 사기캐거든요.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하늘이 하는 일이 뭐, 이쪽에는 또 사기캐, 그 김문수 후보도 사기캐거든요. 그 만화에서나 나오는 캐릭터지 그게 현실에 어디 있어요, 그런 캐릭터가. 근데 그 캐릭터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힘을 갖게 돼요. 왜? 진실의 힘이라는 거죠. 그는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진실, 진심, 그 다음에 그 살아온 삶, 뭐 애국심, 뭐 이런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강해져요, 자동으로. 그쪽은 처음엔 좀 불리할지 몰라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그쪽은 강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자꾸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자꾸 강해져요, 저기는. 가만둬도.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시간이 가면 약해질 일만 남은 겁니다, 이게. 예. 저는 이제 이 머리 좋은 웃군, 예. 잘난 체 하는 웃군은 캐릭터입니다. 이 잘난 체 하는 웃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이 존재한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서 정의가 이긴다. 이게 정의가 이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뒷심이 강한 게 정의예요. 뒷심이 약한 게 결국은 반칙 쓴 쪽은 뒷심이 약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또 한 가지, 여태까지 그 자기 편을 이렇게 잘 통합을 잘 시켰죠. 이탈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 힘이 뭐였느냐? 그 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야, 내가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챙겨줄게, 뭐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올라왔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분열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점점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이재명 후보 편이 아니에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올라간 그 당선자 신분이 되는 순간 이제 내리막이 시작된 거죠. 예, 그거는 뭐 옛날 주역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당선자 신분이 되는 순간 내리막이 시작됐는데 예.
네, 재밌는 저는 이제 학자적인 관점이 있으니까 늘 그런 부분이 야 이거 참 재밌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유 처음에 그 6월 3일 밤에 잠도 못 자고 아 그랬던 거 그런 충격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는 낙관적이다. 어렵게 봤었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봤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그 능력이 출중한 양반이 대통령까지 거머쥐었으니 야 이거 난리 났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 이게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고 생각보다는 상당히 낙관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음이 좀 많이 진정이 됐어요. 야, 저 6월 3일 저녁에 밤에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셨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민 간다. 이민 가고 싶은 마음 들죠. 그런데 이민 가고 싶으면 가는 사람은 진짜 경제적으로 상당히 상위권이어야 돼요. 대부분의 웬만한 중위권도 이민 가고 싶다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뭐 이것저것 다 챙겨서 이민 갈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사 가는 것도 어려운데 아무튼 전부들 그런 마음이고 저 같은 사람은 뭐 경제력이 없으니까 이민은 아예 막혀 있는 길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거의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이민은 완전 막혀. 그럼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그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던 분들 그 절망감 같은 것들 분노 이런 것들 아유 근데 이제 지금 벌써 5일밖에 안 지났는데 5일도 안 지났는데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낙관적일 수 있겠다. 제가 놓쳤던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또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부정선거 이슈도 저는 저기 가라앉을까 이걸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계속 조금씩 불씨가 더 번져가는 느낌이에요. 이 불씨가 부정선거 그러니까 저쪽의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벌써 다 터져 나왔어야 되는 건데 끝났어야 되는 건데 저쪽 세력이 지금 보세요. 사법부니 뭐 검찰이니 뭐 경찰이니 뭐 방송국이니 뭐 선관이니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가 지금 안 드러나. 이건 증거는 이미 다 나온 건데 차고 넘치는 증거가 나온 건데 저쪽이 그 힘을 바탕으로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걸 하나의 불씨라고 봤을 때 이 불씨들이 지금 계속 이제 처음엔 불씨가 그러다가 저쪽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 불씨를 확 꺼버리면 부정선거 논란이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쪽 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보고 있으니까 그 불씨들이 점점 너무 여러 군데서 번져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아주 강한 힘으로 그걸 진압하려고 하는데 그 불씨들을 꺼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꺼지고 조금씩 오히려 그 불꽃이 커져가는 느낌입니다. 제 느낌은.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슈가 아직 남아있고 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낙관적이다. 낙관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